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주차인데요. 취득세 2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파트 2에 지방세인데 지자체가 과세하는 게 취득세지요. 2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잠깐 보면 취득세의 기본 개념 정리했고, 그다음에 과세 요건 중에서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무자까지가 전 시간에 정리한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번 시간에 정리할 게 과연 과세 표준의 곱하기 세율이 몇 프로인가, 그 다음에 또 혹시 과세 대상 중에서 비과세가 있는가 없는가, 과세 금지된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이것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한번 보자. 먼저 교환 0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기본서는 114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얼마를 부담하지? 어차피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산출세액이 나오니까 이런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럼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 세율의 구성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 내놓고 등기한다고 등기세를 또 따로 내게 되면 납세자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똑같은 데 가서 따로따로 신고한다는 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건에 플러스 등기까지 합쳐서 통합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된 세율은 표준이다. 표준은 지역마다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가감 조정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분이 1000분의 20이고 세율이 1000분의 20이에요. 거기다가 등기분이 X가 합쳐서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할인을 해줘요. 할인. 주택의 할인은 가격에 따라서 주택을 유상 거래했을 때만, 그것도 개인이 1세대 1주택이 됐을 땐 20 플러스 X 붙이지 않고 등기 취득분 등기분 합쳐서 1000분의 10에서 30까지 이런 식으로 누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는 이렇게 표준도 있지만 중과도 있어요. 중과. 이 중과세는 표준에다가 추가를 더 시키는 거예요. 있는 거에 더 보탠다, 더 얹어버리겠다. 그럼 중과세율은 어떻게, 뭘 얹을 것인가? 첫째, 주택의 중과세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바로 취득분, 취득분 20입니다. 이거 잘해야 돼. 취득분 20을 2배 올린다. 또 어떨 때는 주택은 4배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 20짜리가 4개가 올라간다면 80이 추가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 중과세도 있고, 그 다음에 사치성 중과세는 너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타인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취득분 4배를 올려버려요. 4배를. 아주 무지막지해요. 그리고 또 과밀억제권에 공장 차리면 인구 집중을 초래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지역 간의 경제 발전을 위화감을 준다 그래서 취득분을 2배를 올려버리고, 또 우리가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 산 사람들은 바로 등기분 2배를 올리겠다. 그래서 과밀억제권 대도시는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에서 취득분을 올릴 때 요 20짜리를 추가한다면, 있는 세율에 20을 추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요 취득분 1000분의 20을 중과세할 때 플러스 되는 세율이라 그래서 이 1000분의 20을 우리는 취취취 나와 이것을 1000분의 20짜리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중과세할 때 기준치. 그래서 취득분을 올리거나 대도시는 등기분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 세율의 구성 중에서 특례가 있어요. 특례. 이 특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분 플러스 등기분 합쳐서 내는 게 취득세인데, 이 취득과 등기를 짝이 안 맞는 취득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특례는 제일 먼저 천분의 등기분만 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등기분만 취득세 부과하는 거. 그럼 취득분 천분의 20과 X를 합쳐야 되는데 그냥 X 등기분만 하라. 이건 형식상의 취득이라고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그건 등만 올려라. 얘는. 아니 등만 부과를 하라 이 말. X값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천분의 20만 취득분만 매기는 단순 취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등기까지 할 건 아닌데 지목 변경 단순 취득은 20만 매기겠다. 그래서 등기분만 매기거나 취득분만 매기는 것이 짝퉁으로 매기는 것이 우린 특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러한 세율 구성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몇 개 올라가느냐 이걸 신경 쓸 것은 없고 20 플러스 X 하는데 주택은 할인 제도로 해서 10에서 30까지 가는 거구나. 취득 등기 합쳐서. 그 다음에 종부세는 이렇게 취득분이 2배나 4배 올리는 거, 4배 올리는 거, 2배 올리는 거, 또 등기분 2배 올리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특례는 취득분만 매길 것, 등기분만 매길 것,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구성하는 게 세율이 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세율의 퍼센트 나오다 보니까 크게 애우려고 막 신경 쓰는데 세율은 별로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흐름만 주의하시라고요. 구성의 제목은 기억하셔야지. 표준, 중과 특례가 있다는 거. 그럼 지금부터 표준을 알아볼 거예요. 그것도 표준 세율이라는 것은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교환을 보시고 영기본에 표준 세율은 있는 표준에 거기다가 바로 50%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가감 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취득세는 지역별로 세율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 적용할 때 하나의 물건을 혼자 사면 좋은데 같이 샀을 때는 어떻게 적용할래? 이게 문제야. 그럼 주택의 한 채를 혼자 사면 그냥 단독으로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집은 한 채인데 두 사람이 같이 산 거예요. 그걸 함께 샀을 때로 우리는 공유물이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물? 공유물. 그럼 공유물일 땐 세금은 따로따로 찢어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공유취득의 사례를 본다면 뭘까? 원래 부동산을 한 채를 그냥 단독으로 취득했다면 과세표준그 하나의 물건에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계에서 개별 자기가 혼자 샀으니까 개별 납부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인데 같이 샀다 이거지. 부부간에 집을 한 채를 같이 산 거야. 그럴 때는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봐요. 한 채의 주택을 취득했거나 하나의 물건을 취득했을 때 전체 과표가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을 샀다. 그럼 10억 중에서 지분이 반반이라면 각자 지분가액이 절반 쪼개. 거기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해서 세금은 각자 계산을 하고 그 대신에 하나의 물건을 취득했으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는 따로 내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내달라. 누가 내든 같이 내달라. 그래서 우리는 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묶어서 뭐 한다? 연대해서 내는 거예요. 계산은 따로 해놓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유로 취득했을 때 계산 방식을 참고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할 거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의 등기까지 합쳐진다는 건데 과연 기본이 몇 프로인가? 교환 2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세율표를 잘 보셔야 돼요. 기억부터. 부동산을 상속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취득에서 등기까지가 기본이 20, 바로 농지는 23입니다. 1000분의 23이야 농지가. 그러니까 이 농지의 1000분의 23에는 2.3%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분해를 한다면은 이거 공통적인 거예요. 분해한다면은 취득분이 1000분의 20이고 등기분이 3인 거야 이게. 그래서 취득과 등기가 합쳐진 게 농지는 23이다. 농지는 그만큼 상속받은 사람에 대해서 바로 조금 낮게 해주지요.
그럼 농지가 아닌 모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농지 이외의 것들은 1000분의 28이에요. 이 28 안에는 취득분 20, 등기분이 얼마? 8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취득에서 등기까지가 취득분이 얼마냐? 바로 상속은 28, 농지만 23이다. 그 다음에 증여나 기부, 밑줄 한번 그어봐요. 무상승계했을 때. 무상승계 비영리 사업자는 참고는 알고 있으면 돼요. 비영리 단체는 종교단체, 정당단체, 학교 사업을 하는 교육단체 이런 걸 말해요. 이런 비영리 법인들이 법인이 부동산을 받았는데 기증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부받는 것들이죠. 이럴 때는 기증받은 거 종교단체 등은 28로 적용한다. 뭐 사회복지단체 이런 대체들. 그럼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모든 개인이나 일반 법인들이 바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증여 기부받게 되면 35가 돼요. 그럼 35를 한번 분해해 볼까? 등기분이 얼마? 15. 취득분이 얼마? 20. 합쳐진 거 이렇게. 그래서 취득에서 등기까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취득은 상속승계나 증여나 기부승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이제 기업과 니은 이외의 승계,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매매나 교환, 이거 전부 다. 또 법인을 합쳐서 인수할 때의 합병 승계.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타 승계 취득이라 그래서. 기타 승계는 이제 농지는 30이에요. 농지는 30. 1000분의 30. 그럼 농지가 아니고 일반 상가나 일반 토지 이런 건 다 싸잡아서 1000분의 40이 유상승계의 기본입니다. 그럼 1000분의 40 안에는 등기분이 20, 취득분이 20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둘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때 주택은 토지 건물을 포함해서 한 세트로 맞춰서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때는 다주택자는 아니고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부터 6억 이하짜리는 1000분의 10만 적용해. 퍼센트는 1%에 싸게 해줘요.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 집은 금액의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할 때 30 간다 그래서 주택의 유상거래를 한번 정리하자. 동그라미 쳐볼래요? 열차 30으로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집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를 10억에 샀다.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세를 당해요. 그럼 그것이 1세대 1주택이라면 10억짜리라면 1000분의 30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주택에 대한 거래를 했을 때 주의사항이 뭐냐? 주택을 거래했을 주의사항은 뭐냐? 주택도 정상적인 주택만 이렇게 할인을 해서 적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을 했을 때 사용 승인을 받거나 등기부상에 주택으로 정상적인 주택만 열차 30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 이런 걸 취득하면 불법적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열차 30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냥 일반 바로 뭐냐 부동산 산 것으로 보고 1000분의 40 때려버린 것이.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택은 바로 정상적인 주택만 열차 30의 할인 대상이지 여기서 바로 비정상적인 주택까지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나중에 취득했을 때는 이것은 주택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후일에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3번은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차기 35회 시험에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게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게 뭐냐? 세율을 적용할 때 농지 범위는 어디까지가 농지일까에 대한 범위. 우리가 통상적인 농지 하게 되면 전답 과수원이 원칙인데 여기서 우리가 농지에서 취득세에서 농지 하게 되면
우리 젖소 농장 하는 사람들, 가축 사육하는 사람들에는 혜택을 좀 주자. 그래서 우리가 축산용지가 포함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봐요. 지적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뿐만 아니라 축산용지도 농지로 보라. 이 농지로 보라는 것은 취득세에서만 있는 거지. 다른 공부를 진행할 때는 축산용지는 절대 농지가 아닙니다. 취득세에서만 있어요. 여기 한번 살짝 축산용지 이렇게 중요표 좀 해놓을래요. 제가 일부러 선을 안 그어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어보시라고. 중요 표시도 해가면서. 그럼 시의 계산과 시의 투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번 사례를 본다면 주택을 유상거래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의 가액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땅, 건물 합친 건물값에 아까 했던 거 6억 이하는 과표의 1000분의 10이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차등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억을 초과하면 1000분의 30이다. 그래서 열차 30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차등은 몇 프로냐? 이 차등은 6억 초과와 그 다음에 9억 초과와 6억 초과의 사이 공간이 차등인데 이 차등은 한 가운데가 6억과 9억 사이에 한 가운데 라인이 7억 5천이에요. 이 7억 5천을 갖다가 기준 놓고 1000분의 20을 맞춰놓고 7억 5천보다 높아지면 20 플러스 비율 1%씩 올라가요. 이게. 그리고 7억 5천보다 내려갈 때는 1000분의 20에다가 마이너스 비율 하겠다. 그래서 이 중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이 바로 6억 초과 9억 이하는 차등 적용한다. 차등. 그리고 이번에 아까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땐 열차 30을 적용하는데 주택의 유상거래는 이렇게 취득에 할인해서 열차 30 해주는 거예요. 현재 집값이 4억이고 토지가 6억이라면 한 채당 기준으로 10억이 된 거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다 샀을 때는 10억까지면 1000분의 30 적용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현재 있는 주택을 기존 주택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건물만 일단 사들인 거야. 그러면 전체 집값이 10억이라면 토지 건물 합친 것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은 4억짜리 취득하면 전체가 10억이므로 4억에다가 1000분의 30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만 땅만 6억을 사더라도 그럼 1000분의 30으로 해서 따로 사더라도 전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달라 그 뜻입니다. 안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한 방에 사면 30이고 쪼개버리면 열차 30의 아래 단계를 적용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고짓거리 할까 봐. 하지만 또 시의 신축이나 증축한 다음에 주택을 땅을 나중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은 주택의 할인 대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그냥 맨 땅을 산 거야. 그냥 땅만 샀을 때는 토지 6억이라면 토지 취득 후 건축이 됐다 이거지. 그럼 땅 산 건 1000분의 40에 일단 남의 땅 산 거니까. 농지도 아니고 그냥 토지 산 거니까. 그리고 1000분의 40 내놓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신축하게 되면 이 신축하게 되면 바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원시 취득이라 그래서 1000분의 28 대상이 28. 원시 취득은 28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 사서 건물 질 때는 토지의 40 1번, 건물 건축 28 1번 내는 이게 정상 취득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의 땅을 안 사, 먼저 안 사고 토지는 안 사고 그냥 건물을 신축해버린 거야.
집을 짓고 나서 나중에 땅만 샀을 때는 이건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이 아니라 그냥 일반 토지 취득으로 보고 할인 적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40 적용해달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심화반 들어가서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주택의 할인은 현존하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사든 땅만 사든 간에 할인 적용은 하는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건축한 사람들은 나중에 토지 취득한 것들은 주택에 딸린 토지 취득으로 보고 할인 대상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서 세율을 낮게 하는 악용의 소지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정도 듣고만 살짝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리을의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원시 취득, 건축하거나 매립이나 간척하거나 다시 짓거나 재축, 개축, 증축했을 때 이 증축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요? 증축이다. 이 증축은 기존에 있는 구조물에다가 평수나 층을 높이는 게 증축이에요. 증축. 이 증축은 우리가 기존 것에다가 증가한 금액이 나오니까 이것은 증가분만 원시 취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 취득은 28로 간다는 거, 나중에 세율은 암기법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야, 표준 세율이란 어떤 취득이냐에 따라 다양성이 있고, 특히 주택의 유사한 거래는 열차 30으로 할인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만 인지하면 되고, 특히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는 축산용지가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미음,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잠깐 한번 우리가 한번 검토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것은 합유물, 총유물,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나중에 공시법에서도 배우고 세법에서도 배우고 민법에서도 다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합유, 총유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처음에 같이 사가지고 여럿이 함께 사서 바로 같이 갖고 있는 것을 합유로 갖고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총유물로 갖고 있을 때와, 그 다음에 공유물로 갖고 있을 때 세 가지 소유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유물을 또는 공유권을 분할할 때는 지네들끼리 같이 갖고 있다가 쪼개서 가져가도 이 분할 취득도 우리 세법에서는 새로운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자 갖고 있던가.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할 때는 취득분이 20이고 등기분이 3에서 23에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분 초과에 대해서는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분 초과분은 승계 취득이지 분할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지금 공부해서 정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이건 무슨 뜻인지 용어 정도 정리한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사례 한번 볼까요? 합유가 뭔지, 총유가 뭔지, 공유권. 그럼 우리가 민법을 하든 세법을 하든 공시법을 하든 간에 공유권 나오면 공동 소유하는 권리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함께 공동 소유했을 때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표준은 23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그럼 잘 한번 봐봐요. 이것만 잘해놓으면요, 이 흐름만 잘해놓으면 민법도 잘하고 공시법도 잘하고 세법도 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토지인 지목인 대지를, 129는 대지 지번이 129예요. 다른 뜻은 없고, 갑과 을이 함께 취득했어요. 그래놓고 당초 취득세 이미 낸 거예요. 내놓고 나서 함께 갖고 있다. 그러면 함께 갖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등기를 했느냐에 따라 내용에 대한 표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함께 취득했을 때 등기 방법에 따라서 등기상에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소유자 갑 2분의 1 네 거다. 또 을 2분의 1 네 거다. 이런 식으로
이름과 지분을 표시해서 등기해 놓은 것, 이걸 우리는 공유물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무슨 물? 공유물, 공유물. 그럼 공유물은 지분에 대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대지는 한 필지만 갑에게 물어보면 절반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등기해놨으니까. 이거 수십 번 얘기 듣게 돼요, 각 법에서마다. 그러나 또 이런 건 좀 상황이 달라요. 아니, 같이 샀으면서도 등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름만 달랑 올려놓고 지분이 몇 대 몇이다 표시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등기해 놓은 것을 우리는 합유물이라 그래요. 다시 무슨 물? 합유물.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합유물 생각을 해봐.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로 생각해 봐요. 합유로 등기하다가 합유자 갑이 사망해 버려서 죽어버렸어.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의 것이다? 전체 읊게 돼 버려요. 혹시 옛날에 저 작가 박 씨가 지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토지라는 그 내용 아세요? 토지? 소설 토지. 지리산 토지. 동생 모르지? 안 읽었어? 많이 나와 소설에. 그 토지에서 대감마님의 땅을 집사가 내가 관리할 테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합유로 등기합시다. 뭐로? 함께 갖고 있는 걸 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대감이 모르고 그냥 다 합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대감 돌아가셨어요. 누구께 돼버려? 집사께 돼버렸어요. 그 집사가 땅 팔고 다 해서. 그래서 손녀인 서희가 얘기했잖아요. 집사 보고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겠다. 그게 합의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차라리 공유로 등기했다면 지분의 대항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있지만 상속을 해서, 이것은 바로 합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분 표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부동산을 사서 등기 명의를 뭐라냐, 박씨 종중 해놓고 종중 단체로 해서 총류로 갖고 있는 거, 함께 갖고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단체나 조직의 이름으로 명의를 올려놓은 거, 이걸 총류물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식으로 등기했다가 필요하다 하면 분할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처음 취득세 냈다가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럼 공유권 분할은 23만 내라. 많이 내지 말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소유자 갑, 바로 뭐냐, 소유자 을에서 나눠 갖는 거. 지분 증가는 안 되고 지분대로 나눴을 때 공유물 분할 취득은 세금이 일반 취득보다는 싸게 간다. 이미 과거에 한번 낸 것이 있기 때문에. 합유물 분할은 소유자 갑, 소유자 을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박씨 종중으로 된 총유물도 때에 따라서는 종중이 해산되면 나눌 수 있어요. 종중은 박모. 소유자 성이 바뀌었네. 김모 돼 있어요. 왜 김씨냐면 종중원 중에서 부인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성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할해 주는 걸 우리는 공유권 분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23이라는 싸게 간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취득했을 때 한 번 내고 나중에 개인끼리 각자 나눠 가졌어도 또 한 번의 취득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지. 이걸 분할 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분할 취득세 내기 싫으면 각자 그냥 갖고 있어라 이 말이.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한 번쯤 용어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뜻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한마디로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등기를 따질 때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나랑 부인과 공동 명의로 돼 있다 했을 때 지분이 돼 있느냐 그러면 그래, 그럼 맞아. 그럼 너는 공유물이라 그래야 된다. 근데 지분 표시도 안 해놓고 남편, 부인, 합유 이렇게 써 있는 건 합유물이 된다. 합유물. 그 다음에 종중으로 단체했으면 총유물이라 한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종중 대표해서 종중에 나가서 회의하는데 우리 종중재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종중의 총유재산은, 그럼 벌써 야, 저 사람 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대접받을 수 있어요. 종중에 총무가 와서 커피도 많이 따라줄 거예요. 드시라고 해.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 등은 임목이다, 광업권 이런 것들은 후일을 도모할 겁니다. 문풀에서 진행할 거예요. 일단 부동산 취득만 잘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취득세 중과세로 갑니다. 교환 03페이지.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 취득세 무겁게 가겠다. 이것도 포인트만 잡고 가는 거지 막 세리 애우지 마요. 이거 애우는 거 아니야. 피곤해. 이번에 취득세 중과세 세율이 나왔느냐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올 때가 많으니까 편하게 그래도 한 번은 밟고는 가봐야 되는 것이지. 그럼 교환 03페이지 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제일 먼저 주택거래 중과세가 있어요. 주택을 많이 다주택이 되면 또 집을 못 가질 놈이 주택을 가졌을 때는 주택을 승계 취득했을 때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분 2배, 20짜리 2배 올리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4배도 올라간다. 그래서 특히 법인은 주택을 한 채 이상 사거나 개인이 유상 승계는 2주택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조정지역 안에서 주택 승계는 세금이 많으니까 증여로 가장 승계한다는 것들. 그래서 주택 취득에 대한 거 승계 취득 중에 2배, 4배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취득분을 4배를 올리겠다. 다시 한번 사치성은 몇 배 올린다고? 4배. 사치성은 4니까 4배 올라가는 거. 취득분은 아까 얘기했죠. 1000분의 20이다. 이걸 중과 기준점으로 해서.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용도가 회원제 골프장이니까 골 5선주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미력제권에 공장 차리거나 본점 빌딩 지면은 넌 뒤졌다. 취득분 2배 올린다. 그 다음에 대도시 안에서 공장 차리거나 대도시에서 법인이 설립하면서 본점이든 지점 설치하면서 토지 건물 취득하면 얘는 등기분이 올라간다. 그럼 결국은 중과세는 전부 다 20짜리를 추가하는데 대도시만 등이 2배 올라간다. 그럼 대도시는 등 2배 치는 것이고 과미력제권은 취 2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세 규정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용어의 정의 하나 알고 가야 돼요. 1000분의 20이 아까 우리가 취득분이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이니 뭐니 중과세에 들어갈 때는 이 1000분의 20을 우린 중과기준세율이라 그래요. 다시 무슨 세율? 중과기준치. 중과세율이 아니고 중과세 할 때 써먹는 기준. 기본이 등기분도 있지만 기본이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주택취득의 중과세 보겠습니다. 교환 03페이지고 기본서는 117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럼 주택을 거래하면 취득세 중과세 하겠다. 1번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주택의 유상거래. 이건 20년 7월 10일서부터 적용한 거예요. 날짜는 중요치 않고요. 그럼 주택을 유상거래하면 바로 주택 중과세 하겠다. 근데 항상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잔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잔머리. 이때 잔머리가 뭐냐? 첫째, 주택 중과세 안 당하려고 주택을 반만 사. 반쪽도 중과세 되나요? 당연히 중과세 하겠다. 공동 공유지분으로 사도. 또 주택을 갖다가 토지만 사더라도 또는 건물만 나눠 사더라도 한 채의 주택으로 보고 또는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채수 계산에 포함한다. 그럼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과세상의 기준은 주택의 개수 계산할 때는 반쪽도 한 채예요. 그 다음에 땅만, 주거용 땅만 갖고 있어도 한 채예요. 건물만 갖고 있어도 각자 한 채가 된다는 거. 채수 계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한번 밑줄 그으세요. 공유로 취득하거나 공유 지분이나 땅만 취득하더라도 당신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반쪽짜리만 사도 중과세 될 거는 된다 이 말이. 그럼 주택을 유상 승계했을 때 어떤 중과세가 따를까? 기억, 법인, 그냥 법인만 동그라미 쳐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너는 처음부터 너는 바로 뒤졌다. 영무에 다스리겠다. 영무죄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너는 유상 승계 취득한 주택은 1000분의 40에 동그라미 쳐놓고 표준에다가 할인도 없다 너는. 할인 없이 1000분의 40에다가 20짜리에 4배를 추가해서 120으로 맞추겠다. 1000분의 120. 그 20짜리 4배 올라가는 거예요. 4배 올려봐 40에다. 그럼 120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12%가 되는 것이. 법인은 가정 살림살이 하는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집 산 건 투기다 투기. 무조건 법인의 주택을 취득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짜리 4배 올리겠다는 거예요. 취득. 그러면 주택을 취득했다면 가정하면 지역 따지지도 말고 1000분의 40에다가 요 20짜리 4개 올리니까 바로 1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인 골치 아픕니다. 집사는. 그 다음에 개인은 어떻게 될까? 니은 1세대 2주택자. 여기서 1세대 2주택은 주택 투기 지역이라 그래서 조정지역 안에 두 채부터 조정지역이라고 있어요. 투기꾼이 투기가 우려가 있거나 투기할 수 있는 대상의 지역들. 근데 현재 조정지역은 대한민국의 강남 송파밖에 없어요. 다 조정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만 아니라면 2주택은 중과세가 없다. 하지만 1세대 2주택부터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조정지역 안에 주택의 취득은 어떻게 될까?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고 조건에 맞춘 것. 그럼 볼게요. 박스를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집을 사서 두 채가 됐을 땐 두 채부터는 20짜리 2배 올려서 80으로 맞추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두 채는 됐으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에 따라 열차 30으로 하는 것이지 중과세까지는 않는다. 그럼 조정지역 밖에 두 채면 어떻게 될까? 얘는 거기선 중과세가 안 돼요. 조정지역 안 두 채부터 중과세예요. 조정지역 밖은 세 채부터 중과세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지역 안에 두 채부터 일시적 2주택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은 이건 열차 30 그냥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그 대신에 일시적 2주택이 되면은요, 반드시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 거기다 각서 써야 돼. 각서가 뭐냐? 어쩔 수 없이 두 채가 됐으니까 어떤 각서를 써야 되느냐? 내가 꼭 하나는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꼭 팔아주겠다.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3년 거기까지만. 3년 이내 하나 꼭 팔겠다. 그럼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세 안 당하려면 몇 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3년의 유예를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라인만 중요하고 나머지 2번과 3번은 후위를 다 도모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들은 용서받으려면 몇 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그 기간 이내 정리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 된 자는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 각서를 쓴다 안 쓴다? 예, 쓰는 거예요. 각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걸 3년 이내 못 팔면 다시 소급하기 중과세 당하겠다. 이게 각서 사인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를 것 같지? 대한민국의 조세 행정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개념을 깨라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호의를 도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채 이상은 어떻게 될까?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세 채가 걸린 거야. 세 채. 세 채가 걸리면 할인 없이 역시 마찬가지로 40에다가 조정지역 안에 세 채가 됐을 때는 너는
영모의 죄를 다스리겠다. 40짜리, 20짜리 4배 올려서 120으로 맞추겠다. 그럼 조정지역 밖은 두 채까지는 중과세 없고 세 채부터는 80에서 2배 올리고 조정지역 밖은 4채부터가 20짜리 4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지역 밖은 세 번째가 22개, 네 번째부터 20짜리 4배 올라가는 거구나. 근데 이 주택 중과세가 무지막지하게 세율이 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택 경기가 대한민국에 완전히 거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취득세 무서워서. 10억짜리 집이 원래 한 채만 있으면 10억이면 열차 30 하니까 3천만 원 취득세가 나오는데 취등록세 합쳐서. 그럼 10억짜리가 4주택에 걸리거나 조정지역에 3주택에 걸렸다면 그럼 바로 12%가 되니까 10억짜리면 취득세만 1억 2천이 나간다는 거예요. 취득세만 1억 2천이 나면 웬만한 시골 집값보다 비싸네 세금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것이 조만간에 올해 안에 주택 중과세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이 중과세가 현행은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세대의 범위하고 나머지 이런 건 다 후일을 도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의 무상취득 상속을 빼놓고 증여취득한 자 중과세 하겠다. 그러니까 유상거래는 2배, 4배 올리니까 이것들이 이제 증여로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 그래서 증여 취득하면 아까 우리가 기본이 1000분의 35였어요. 35에서 그냥 그거 내고 끝내려고 장난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조정지역 안의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 밑줄 한번 그어봐요. 조정지역 안의 증여. 무상승기지. 그리고 3억 이상짜리 집은 시가표는 3억 이상만 증여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는 중과세 하겠다. 3억 이상짜리. 그럼 증여는 기본이 여기 잘 봐요. 증여는 기본이 35가 기본인데 요게 뭐냐? 40으로 출발해서 20짜리 4배를 올려버려요. 증여 취득이. 당신은 유상으로 간주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닳고 닳지 않아서. 원래 증여는 35야. 1000분의 35 증여는. 그러나 조정지역 안에 3억 이상짜리 재산을 주택을 증여를 받게 되면 주택이 돼 있어. 35 적용하지 않고 40에다가 괘씸죄 20짜리 4배 올리겠다. 그럼 왜 35가 40에 출발이냐? 그 간단해요. 이유는 우리 앞에 친구, 내가 친구한테 주택을 이번에 하나 다시 사게 되면 4주택 걸려서 20짜리 4개 얻어맞게 생겼어. 그래서 유상거래가 아니고 증여로 가장하는 거지. 거짓말로. 이 소리는 뭐냐? 증여로 넘겨를 받고 35만 내고 그 대신에 돈은 바로 뭐냐? 책상 밑으로 언더머니 하는 거 이게. 그러면 유상거래인데 증여로 짜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중과세 회피하려고. 그래서 괘씸죄, 실제 증여가 있든 말든 간에 40에 해서 20짜리 4배 올려버려서 12% 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3억 미만짜리는 그냥 35 그냥 적용해요. 그리고 조정지역 밖은 아무리 집이 비싸도 증여는 증여 인정하지 투기의 죄를 묻지 아니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몇 프로예요?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정지역 안에 법정 기준액 시가표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3억 이상짜리 주택을 증여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개념을 잡으라고. 그러나 증여 취득 중과세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중과세 하지 마라.
아무리 증여가 있더라도 수십억 짜리 집을 주더라도 내가 가진 집이 1세대 1주택인데 그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런 건 1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이렇게 강행하여 강제로 보고 바로 먼저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 직계 존비속 배우자에게 1세대 1주택을 증여했을 때는 이런 건 중과세까지 가지 않는다. 그럼 자녀에게 중과세를 안 당하게 하려면 1주택일 때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증여 후에 또 하나 집 사는 게 좋지. 2주택인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에게는 그만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실무 현장에서 할 얘기지만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다. 부부지간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취되겠어요? 재산 분할 받게 되면 주택을 재산 분할 받게 되면 무상승계야 재산 분할이. 그렇지만 이런 재산 분할은 부득이한 재산의 분할이지 증여가 원칙상 증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여로 인지하지 않겠다. 무상승계, 이런 무상승계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밑줄을 쫙 끄시고. 그럼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오죠. 세율은 중요치 않아요. 조정지역 안에 시가표준 3억 이상인 주택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의한 취득은 중과세 한다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재산 분할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함정의 문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큰 3번에 주택의 수 판단. 주택은 몇 채 갖고 있습니까? 수의 판단. 밑줄 한번 그 수의 판단. 다음에 어느 하나는 주택으로 간주한다. 첫째 A 신탁주택 밑줄 그시고, 내가 신탁회사에 맡긴 내 집은 맡긴 사람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위탁자의 수로 본다. 받은 신탁을 받은 사람이 주택은 아니다. 맡아준 사람이 주택은 아니.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라. 또 입주권이 뭔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입주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좀 이따가 공법 시간에 나중에 정비법 배울 거예요. 거기 보면 혹시 재건축 재개발은 들어보셨지요? 시중에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조합원이 갖는 딱지, 그걸 우리 입주권이라 그래. 그럼 입주권도 다른 집을 샀을 때는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라. 수 포함입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서 처리한다. 그 다음에 디귿이 뭐냐? 오피스텔 밑줄 그으세요.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당신은 주택 한 채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한 입주권도 하나가 있고 또 주택이 욕심 많아서 건설 회사에서 분양하는 분양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고 또 주택으로 쓰는 뭐도 갖고 있느냐? 오피스텔도 또 하나 갖고 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이 집은 몇 번째 주택이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1세대 몇 주택? 5주택으로 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이런 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괜찮은 지역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피스텔은 원래 처음에 샀을 때는 중과세 아니고 그냥 사무실 건물이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주거용으로 썼을 때 다른 집을 샀을 때는 채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다른 주택이 중과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의 숫자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오판을 하지 마라 이 말이. 그 다음에 산정 기준 심화반에서 주택의 수의 예외 대상들 이런 건 다 심화반에서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잠시 후에 사치성 재산 중과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식하십시오.